미스웨어의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퀴즈와 조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퀴즈 기능이 있고요. 바로 우측에 조사, 서베이 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둘은 성격이 완전히 틀린데요. 퀴즈 기능은 완전히 페이퍼 시험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퀴즈 기능은 선생님들이 지금 내장된 툴을 이용해서 시험지를 직접 작성하고 아이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먼저 조사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조사 이렇게 키를 누르게 되면은 학생들의 화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탠바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학생 화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선생님께서 조사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학생의 태블릿 화면에는 설문조사 이렇게 하얀 어뱅 화면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직접 조사 항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조사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오늘 아침 밥을 먹고 온 친구는 먹고 왔나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 A번 예, B번 아니요. 바로 위에 보시면 No correct answer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키를 누르게 됐을 때는 정답 항목은 없고요. 그냥 학생들의 통계치를 살펴볼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No correct answer 항목을 해제하고 예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면은 요 항목이 답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설문조사에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정답값을 주지 않고요. 이렇게 No correct answer로 해서 통계치를 살펴보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얼마만큼 줄 건지 앞에는 이제 민, 분 단위로 표시가 되게 돼 있고요. 뒤에는 초 단위입니다. 해서 간단 설문조사니까 오래 걸릴 거 없겠죠. 그러면은 저는 30초에 이렇게 시간을 주었고요. 오늘 아침밥을 먹고 왔나요? 그래서 예, 아니요 항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올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까지 지금 주어졌고요.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태블릿 화면에 학생들의 화면에는 이렇게 조사 항목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오늘 아침밥을 먹고 왔나요? 라는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어떤 답을 측정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학생이 답안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도 답안을 제출했죠. AD1 학생, AD2 학생이 지금 현재 답안을 제출한 상태고요. AD3 학생만 아직 제출을 안 했네요. 그러면은 AD3 학생도 제출을 하는 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3명의 학생이 전부 다 답안을 제출하고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A를 측정한 학생은 지금 1명, B는 2명, 그래서 합계가 99%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퍼센티지를 비율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퀴즈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퀴즈 항목은 조금 선생님들이 이해도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제가 차분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Create 퀴즈 페이퍼가 있고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내장된 툴을 이용해서 퀴즈, 즉 시험지를 작성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성된 툴을 이용해서 퀴즈를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퀴즈 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제출한 답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퀴즈 페이퍼에 대해서 툴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 툴인데요. 퀴즈 툴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직접 미리미리 작성을 해 놓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험지를 한번 내볼까요? 간단한 항목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이렇게 독자적인 포맷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퀴즈 페이퍼를 학생들한테 그냥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임의대로 HWP라든지 DOC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PPT라든지 그런 식으로 유출이 됐다면 학생들이 얼마든지 또 변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학생들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독자적인 포맷으로 시험지를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퀴즈를 구성하면 되는지 제가 한번 시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d section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add questio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add section은 시험지에 대분류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대분류의 피부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항목에 대해서 퀴즈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add question 버튼을 누르고 질문 항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멀티 초이스 퀘스천, 그 다음에 혹은 진실 혹은 거짓, 자유롭게 아이들이 블랭크 화면을 넣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4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멀티 초이스 퀘스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서 항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니까 피부에 대해서 한번 문항을 넣어볼까요? 피부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가? 핏줄, 탯줄, 힘줄. 네,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넣어놨고요. 답안이 어떤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해서 100점을 매길 수가 있는데요. 퀘스천 밸류라고 나오죠. 그럼 100점 중에 총 몇 점 항목을 줄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50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OK and next 누르게 되면 지금 퀴즈 항목은 하나가 만들어져 있죠. 두 번째는 피부의 중요한 기능은 첫 번째 유해균을 해독시킨다. 두 번째는 산소를 공급한다. 세 번째는 외부 물질의 침투를 막는다.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100점은 50점을 줬죠? 그러면 이번에도 50점을 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점이 100점이 다 마무리가 됐죠. 그럼 여기서 OK 버튼 이렇게 누르면 2가지의 퀴즈를 주어 놓고 100점은 스코어는 50점 50점, 그래서 조합이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굳이 어떤 클래스에 국한되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퀴즈 툴을 가지고 미리미리 시험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피부 퀴즈라고 저장을 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이 보면은 퀴즈 페이퍼 파일이라 그래서 확장자는 QIZ 확장자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확장자는 반드시 이 미스웨어 프로그램에서만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퀴즈 툴을 이용해서 선생님께서는 퀴즈를 작성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방금 작성한 퀴즈를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퀴즈 스타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AD1, AD2, AD3 학생이 지금 전체 다 레이디 상태가 된 거고요. 퀴즈 페이퍼가 조금 전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놨는데요. 브라우저를 눌러서 피부 퀴즈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은 몇 분을 줄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아주 간단하니까 한 2분만 줘보겠습니다. 스크린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대부분 핏 스크린에 맞춰 놓으시면 아주 적절하게 퀴즈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뷰를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바로 샌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퀴즈 페이퍼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멘트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비긴 퀴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임이 흘러가고 있죠. 학생 화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화면은 지금 벌써 이렇게 1분 50초, 49초, 48초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학생의 항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뭔지 저도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일단 피부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가? 그래서 1번, 2번 내부 물질의 침투를 막는다. 제출. 그래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제출한 학생의 화면이 AD3 학생인데요. 서미티드, 제출 상태로 나오죠. 그리고 AD2 학생도 제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AD1 학생도 그러면 이제 퀴즈가 모두 끝났다는 알림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선생님께 제출하신 퀴즈가 모두 다 지금 끝난 상태이게 돼 있고요. 퀴즈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죠. 그러면 이제 그레이드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D2, AD1 학생은 퀴즈를 아예 안 풀었네요. 그리고 AD3 학생은 지금 두 가지 항목에 각각 배점을 50점을 줬는데요. 한 문제만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점 점수가 바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 항목은 틀렸다고 나오고요. 2번 항목은 맞았다고 50점 배점을 다 맞았죠. 그러면 1번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께 직접 코멘트를 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 다음번에는 꼭 마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멘트를 다 작성을 한 상태고요. 코멘트를 바로 샌드할 수 있습니다. 샌드 버튼을 딱 이렇게 됐을 때 학생들 1, 2, 3 중에서 저는 AD3 학생한테 이 코멘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샌드를 발송됐습니다. 그럼 학생 화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죠. 학생 화면에는 My New Quiz, 그래서 조금 전에 푼 결과값이 나오게 돼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코멘트 화면이 나오게 돼 있죠. 학사님께서 잘 생각해봐. 다음번엔 꼭 잘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퀴즈 결과값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접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퀴즈가 끝난 결과값을 직접적으로 외부에 HTML 방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저장된 소스는 부모님한테 피드백을 직접 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개인 자료로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통계치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학생 AD2, AD1, AD3 학생이 얼마만큼 그동안의 문제를 풀었는지 퀘스천 1번 피부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가, 피부의 중요한 기능은, 이렇게 해서 퀘스천 항목에 대해서 통계치를 전부 다 선생님께서 직접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퀴즈 형태가 코멘트를 달았죠. 그래서 모티파이 변경되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장을 할 거냐 라고 해서 저장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처럼 퀴즈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만 활용하시면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프레이트 퀴즈 페이퍼, 이 작성된 기본적으로 내장된 툴을 이용해서 퀴즈를 작성하여 직접 퀴즈를 실행하고, 세 번째는 퀴즈 그레이드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코멘트를 주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퀴즈와 간단한 조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